자, 그러면 세 번째 필살기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 필살기 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바로 뭐냐? 세 번째 필살기는 양심 있는 아이로 키워라. 양심 예. 있는 아이. 아 무슨 양심 뭐 있는 옛날 뭐 유교적인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양심 있는 걸 어떻게 키웁니까? 아, 그거 중요합니다. 애가 들어보시죠. 애가 도덕 문제 100점 맞고 그런 애들이 양심이 있는 아이냐? 이것도 기준이 없잖아요. 아니면 테스트를 해보나 이렇게 길을 방에다가 이렇게 돈을 좀 떨어뜨려 놓나? 양심을 테스트할 수가 없거든. 제가 보기에는 네. 인성교육의 중요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은데요. 인성교육의 중요성. 네.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요즘 우리 9시 뉴스나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 또는 신문 지면을 봤을 때 가장 그 톱 뉴스로 자주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떤 개인의 네. 뭐 비리 또는 불법적인 행동, 비도덕적인 행동, 네. 언행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요 이런 걸 CEO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어떤 CEO가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업 전반적인 매출액이 떨어지거나 이런 네. 걸로 인한 리스크를 얘기하고요. 뭐 또한 뭐 정책 위반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더 말할 거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옛날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 왜 더 빈발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SNS 때문이에요. 이제 진짜 거짓말이 없고 네. 숨길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숨길 데가 없는. 네, 맞아요. 빨리 광범위하게 빠지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아주 국지적인 소수의 사람들만 알면 야 미안한데 저 좀 조용히 해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을 저지르고 막는 게 대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비인성적인 그런 행위를 안 할 수 있는 태도, 네. 뭐 이런 자세, 이런 걸 길러주는 게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말씀드려볼까요? 아주 직접적인 경제활동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전 세계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공정한 무역이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약소국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해서 흔히 말하는 싸게 사가지고 내가 비싸게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것들 그러한 교역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나 나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높인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우리 기업의 형태 말고 새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뭔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바로 사회적 기업이에요. 네. 사회적 기업은 예전 전통적인 기업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식회사니 뭐 유한회사니 이런 회사들, 전통적인 회사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빵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영리 추구예요. 예. 근데 사회적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런 선행을 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회사예요. 뭔 소린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이렇게 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뭐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렇게 선한 의미, 선한 기획이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요소, 아주 긍정적인 뭐 기여 이런 게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거는 미래 사회에서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가 미래의 트렌드 중에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NT라고 있어요. 네. NT 들어보셨나요? NT요? 네. MT는 들어갔는데 MT는 못 들어갔네. NT는 나노 테크놀로지예요. 네. 아직 우리 IT니 뭐 CT니 뭐 BT 이런 거 많이 아시지만 나노 테크놀로지는 아직 모르시는데 네. 나노라는 건 굉장히 뭔가 작게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제 여기 안경 끝에 여기가 네. 여러분들 다 지금 따로 녹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진짜로요. 그리고 이 시계 끝이 전부 다 녹화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왠지 그래 보여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바로 이제 개인의 어떻게 대한 상호간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하다못해 대중타면 우리가 편히 가겠습니까? 그렇죠. 못 가죠. 안경 이런 거 뭐 다 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이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파괴력이 힘이 더욱더 커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의 테두리로 보호하거나 이런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재, 그런 사람들이어야지만 우리가 파트너로서 같이 일할 수 있고 믿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의 인재의 굉장히 마지막 중요한 덕목은 바로 뭐다? 양심 있는 아이, 인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아이가 사회에서 굉장히 각광받을 시대가 곧 온다. 네. 우리가 근본에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얘기 꼭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까 사실 말씀하셨지만 인기 있는 애가 좀 인기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애들 착하잖아요. 맞아요. 모난 애가 없어. 두루두루. 예. 네.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있어. 참 잘했어요. 뭐가 난데가 없잖아. 뭐가 없어 둥글둥글해.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 아이로 키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머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이들 막 공부에 맞아요. 더 치중하시다 보니까 네. 이 부분 좀 놓치시는 경우 많이 네. 있거든요. 지금 다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오. 아날로그적인 어떤 감성을 키워.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네. 그리고 양심 있는 아이로 만들고. 네. 뭐 이런 세 가지 영목을 필살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온화하건다며요.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오, 바로 이 정- 사람을 만드는 이 거예요. 정도 논리력과 네. 문제 해결 능력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뒷말이 아니라요. 네. 사실 유럽의 많은 그 교육 제도가 급변하고 있고요. 네. 미국도 급변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방금 말씀하셨던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을 크게 한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전인 교육 중요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성을 찾아주는 교육을 우리가 많이 뭐랄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공교육에서는요,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화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으로서 갖춰야 될 필수 교양을 가리키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개인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개성을 찾는 교육 이런 걸 많이 못할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공교육에 못 해주니까 부모님들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를 위한 건데. 네. 바로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만들고 우리 아이의 장점을 찾아주는 교육은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선생 역할을 네. 해야 된다. 학교 역할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드립니다. 맹꽁이님이 양심 어째서인지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같아요 하셨는데 그만큼 네. 우리가 참 우리 어떤 일상에서 좀 멀어진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정리 좀 해주시면서 네. 양심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부모님? 네, 사실 양심이라는 게요. 우리가 왜 중요시 여기냐 하면요. 우리 사회적으로 양심이 중요하다는 얘기 다 하잖아요. 네. 양심의 죄책감이 들게 하는 행위를 하면 그 피해가 다시 자기한테 옵니다. 네, 자기의 평판 네. 아니면 자기도 남을 이제 못 믿게 되면서 사회 전반의 불신 이런 게 여러 가지 비용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양심의 죄책감이 없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곧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이게 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남을 위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익히고 배우게 해주면 가장 좋은 교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보면 아이들한테 국영수과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예, 거를 갖다가 그럼요. 오늘 한번 더 느끼게 맞아요. 됐고요. 진짜. 이 애들끼리 또 이제 그 놀이터 같은 데나 아니면은 그 애기 엄마들이나 아빠들끼리 모이는 장소면 항상 아이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어떻게 보면 부딪히고 엉키고 서로 싸우고 아니면은 또 좋다고 네. 쫓아다니기도 하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보면 딱 보면은 이 아이를 예를 들면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뭘 어떻게든 해서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대처하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어떻게 크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갑자기 막 하고 싸우느냐, 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느냐. 같이 품으면서 그리고 아우느냐. 사실은 네. 왜냐면 뭔 말이냐면 아이들이랑 막 싸웠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인사해.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엄마들도 있고요. 예,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먼저 미안하다고 인사하는 게 먼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기 자식을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고. 그렇죠. 예. 부모가 바로 아이들에게 거울이 거울이 된 되니까 거예요, 거울이. 삶의 네. 자체가 되는 조금 거죠. 삶이 네. 어때야 하는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함께 했잖아요. 진짜 처음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 요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인재로 기르기 위한 좋은 방법 필살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미래인재로 키우기 오늘의 세 줄 필살기. 첫째, 아날로그 감성을 키워라.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라. 셋째, 양심 있는 아이로 키워라. 네, 세 가지 필살기 모두 미래 네. 사회 우리 아이들 근육 빵빵하게 키우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말이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인간이 아닌 아. 사람으로 키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들의 거울이니만큼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렇게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이랑 놀아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해주잖아요.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구나라는 걸 오늘 더 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간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1분 후에 투표가 마무리되니까 오. 함께 해주시고요. 네. 네. 자,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증들 댓글, 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공통적으로 남겨주신 질문 좀 골라봤어요. 아. 자, 아이에게 직업 체험 시켜보는 것도 의미 없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첫 번째 공간은 가족이에요.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게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네. 우리 형 또는 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건데, 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직업 체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왜 내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왜 자꾸 직업, 경제, 아니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네.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지? 바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업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 다닐 때 나는 저 직업 참 좋았을 것 같아 라고 했다가 사회에 나와봤더니 그 직업이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닌 것들 많이 기억하시죠? 맞아요. 네. 바로 우리 아이들도 분명 그런 일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거를 미리 깨쳐볼 기회를 한번 줘야 되거든요. 네. 내가 이미 사회에 가서 어느 한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깨달았다. 이러면 큰 벌써 방향을 한번 잃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나 언제 어느 직업군을 미리 가서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아니면 그냥 체험 교실이든 가서 본 다음에 엄마, 나는 PD가 방송하는 그 1시간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맨날 야근하고 어마어마해. PD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서로 이제 직업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리고 PD로 일하는 분을 봤더니 아버님이 정말 고생하는데 PD 아버지를 둔 애는 정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지를 알고 있을까? 이런 서로 인성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종철 EBS에서 씨, 저기 네.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네. 체험 어른 현장.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어른 현장. 괜찮은데요? 아니, 네. 정종철 씨 언제 시우 한번 데리고 오세요. 스튜디오에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지 예. 도움 될 것 같아요. 제 자리를 이거 밀어낼 것 같아요. 얘가 말을 잘해요. 제가 닮아가지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책 읽고 느낀 점을 한 줄로 쓰게 하는 방법 어떤가요? 좋은 방법일까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죄송한데 자 문제 해결 능력을 아까 그 대기업이나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네. 인적성 시험이라는 걸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인적성 시험 말고 또 한 축에 뭐가 있냐면 논술 시험이 있어요. 바로 글을 쓴다는 건요. 네. 주어진 정보를 자기가 다 분석하고 생각한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도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내용 전반에는 사고력,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수능 끝나고 기업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 취업할 때쯤 돼서 갑자기 글 쓰는 연습 시켜라. 절대 단기간에 안 막막하죠. 늘어납니다. 예. 예. 그러면 아주 짧더라도 아니면 여러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서 애한테 스스로 책을 읽고 또 그거에서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하거나 표현해봐. 꼭 글로 안 써도 돼요.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네, 그래서 뭘 하던 표현을 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길러줘야 되는 덕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표현해 놓은 걸 가지고 칭찬만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걸 질문을 해봐 주세요. 너는 이걸 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고서 뭐 하다 보면
그러면 때로는 부모님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야, 그게 아니라 그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런 면은 왜 생각 안 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또 질문을 자꾸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추가적으로 생각할 요소들, 아, 내가 엄마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 이렇게 스스로 깨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글 쓰면서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립니다. 독후감 같은 것도 좋고 인성교육에는 일기 쓰는 것도 참 정말 도움되고. 좋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예. 일기를 부모님이 보는 건 또 아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 일기는 또 아이들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외국에서는 사실 잘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네. 부모님이 글쓰기 시킨다라고 했더니 네. 원고지를 사서 연필로 이렇게 하는 거를 글쓰기 시킨다고 하는데 아이고, 사실 난데.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예. 우리 앱으로 글 써도 되고요. 네. 뭐 인터넷에 글 써도 됩니다. 우리가 뭔가 쓰는 거를 즐기게 만들고 표현하는 걸 즐기게 만들려면 애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매체를 활용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네. 반드시 꼭 펜을 들고 노트에다가 쓰는 것만 글쓰기는 아니다. 또박또박 글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요. 예. 예. 어.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가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되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하여튼 뭐든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기회를 주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갖다가 좀 더 강한 아이로 만들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아이가 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배우겠죠. 실패를 통해서도. 그렇죠. 네, 또 다른 질문 올라와 있어요. 자, 간단하게만 볼게요. 네. 아이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늘 모른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외국에서 한번 조사한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외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임박해서 질문을 던지고 야 빨리 결정해 빨리 결정해 이러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질문을 던지면 애가 절대 모른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이제 조만간 고등학교를 가면 문과 이과라 옛날 저희 때 문과 이과를 선택해야 될 거야. 문과는 뭐고 이과는 뭐라고 하는데 엄마도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어디 같이 가보자 하면서 네. 그 질문을 언제 던졌는지 우리가 솔직히 반성해봐야 돼요. 고등학교 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정통신문에 한 달 뒤에 문이과 분반합니다. 너 어떻게 할 거니? 너 어떻게 할 거니? 이러면 안 되고요. 그건 중학교 때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질문을 내가 언제 던졌느냐? 사실 이거부터 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동안 투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네. 투표 주제 이제 알려드릴게요. 오, 자, 주제가 기대돼. 오늘 강의 왜 보셨어요? 오늘 강의를 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아이 큰 주제가 아니었잖아. 아니, 제가 나는 궁금해요. 할 수 되게 있는 큰 주제인 줄 알았지. 주제죠. 자, 예. 결과 확인할 네? 건데요. 네. 자, 우리 아이가 미래 인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 미래가 너무 걱정돼요. 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궁금해서 전 사실 요게 1등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매일 라이브 토크 부모를 본방사수하기 때문에 4번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결과 확인해 볼까요? 우리 정종철 씨가 직접 공개해 네. 주시죠. 자, 몇 분이 투표를 하셨냐면요. 네. 총 716분이 오.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1등은요. 예, 309표를 차지를 몇 번이 했습니다. 1등이에요? 1번이네요. 우리 네. 아이가 그 미래 인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 강의를 보게 됐다. 오.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도움이 됐기를 네. 바랍니다. 4번도 꽤 많은데요. 저도 사실 함께 했어요. 네. 자, 박정우 강사님과 함께 오늘 부모 필살기 미래 아이 그 인재로 키우는 방법 함께 했는데요.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야. 아쉽지만 댓글창 닫아볼게요. 닫혀라, 댓글. 짠! 네, 고맙습니다. 자, 라이프토크 부모는요, 월, 화, 수,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과 많은 질문들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이 네. 부모 소문을 좀 많이 잘 내주셔야 돼요. 네.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죠, 댓글 없죠. 참여하죠. 예. 닉네임 불러주죠. 선물 주죠. 이런 프로그램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모가 꼭 봐야 될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예.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자, 그래서 EBS 라이브 토크 부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그 고민 같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EBS 쩔시요정 계약 꼭 들어와서 남겨주세요.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부모 처세술 랭킹쇼가 방송이 됩니다. 내일 주제에 많은 분들 고민이실 거예요. 내 꿈은 연예인이라는 오. 내용으로 함께하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만세! 아날로그로 돌아갑시다.